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영상 잘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소식 여러분 잘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적인 고조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촌각을 다투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인데요. 트럼프 2기 때 새로 취임이 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취임되시면서 이란에 대한 직접 협상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도 좀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떠한 그 뉴스를 가져와서 좀 요약을 할 텐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보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제너럴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뭔가 개론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것들 다 공공연하게 밝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기밀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밝혀진 이란의 핵 시설 현황을 보자면 BBC 겁니다. 여기 봤을 때 뭐 여기에 뭐 초록색, 빨간색, 여기 뭐 밝은 파란색, 어두운 파란색, 뭐 주황색 계열 이런 색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수도겠죠. 이게 이란인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이란 동쪽에는 아프가니스탄 있고요. 왼쪽에 이라크가 있고 오른쪽 밑에 쿠웨이트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뭐 카타르, 바레인까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테헤란이 수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헤란이 위에 하나 있고요. 네, 테헤란도 역시 리서치 파실리티,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맥락을 두고 있는 시설, 보나브, 지금 서북 쪽에 있고요. 약간 아래에 포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꿈이라는 종교 도시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무튼 이렇게 좀 보시고 너무나 유명해진 그런 것들이 몇 있죠. 자, 그리고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자, 이게 핵 에너지를 뭔가 공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곳이 있죠. 나탄드 시설.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어떠한 기능이 있냐를 좀 보면요. Uranium Enrichment Pl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우라늄 농축 시설인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나탄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핵무기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좀 주황색 계열을 보시면 아라크. 네. 자, 근데 이 아라크 같은 경우는 좀 밑에 오늘 상황이 좀 붙어져 있긴 한데요. 현재 undergoing a redesign to comply with 뭔가 이 핵 합의 협정이랑 원자력 시설하고 뭔가 좀 요구가 맞아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무튼 그거는 이제 뭐 번외로 두시고 일단 이따 정도만 기억하시죠. 우라늄 컨버전, 그러니까 우라늄으로 바꾸는, 우라늄으로 뭔가 변환시키는 그런 시설인 거죠. 네, 중요한 시설인 걸로 파악되는 것 같고 이스파한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우라늄 광산 여기 있죠. 반다라바스. 네, 이란에서 유명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고 바로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보면은 뭔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라고 밝혀지는 것 같고요. 사간트라는 곳이 또 있죠. 이렇게 있다. 우라늄 광산도 꽤 있고 그거를 바로 농축시키고 뭐 핵시설로 만들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 나라에서 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작할 때는요, NPT랑 JCPOA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PT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고, JCPOA는 이따가도 플레임 보여드리겠지만은 포괄적인 핵 협정을 의미하는 거죠, 대강이요. 이란이 다 지금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일단 배경을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는 핵 프로그램이 민간용 개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례를 들자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전반적인
현재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적 시스템을 봤을 때 파트와라는 게 있다. 파트와입니다. 뭐 종교 법률 가는 거예요. 그때 이것도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하면 비인도적인 것은 우리도 추구하지 않는다. 뭐 생화학무기라든지 핵무기라든지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것들은 우리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와는 반대로 현재도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수위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한 뭔가 반대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 와중에 NPT 언급이 될 건데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 말씀드렸죠. 핵 기술을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점이 뭐냐면은 핵을 아예 없애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 무기를 만들지 말고 그거에 준하는 무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핵 기술을 민간용, 즉 뭐 농업, 에너지, 의학 이런 데에 쓰는 거는 허용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이란이 이러한 점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란을 겨냥해서 만들었는 합의지 않습니까? 2015년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018년에 이란이 좀 위반을 몇 개 하기 시작했죠. 그 계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탈퇴했죠. 이것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핵무기를 만들기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화학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한 과정에서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필요하다 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대량 설치했다. 즉 뭐냐? 쉽게 말하면 우라늄 농축의 속도를 붙이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그리고 JCPOA 자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를 낳았고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우라늄 농축 90%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JCPOA 아래에서 이란은 3.67%의 농축 우라늄 300kg까지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당연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하기 어렵죠. 거의 안 된다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수치로는 민간용으로 쓸 수는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핵폭탄 수지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 3월까지 이란은 275kg의 우라늄 농축 60%에 도달하는 것까지 수준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란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언론에서 말해주는 이란이 뭐 핵 무기 만든다, 막 고조된다. 고조가 엄청 된 것 치고는 조금 낮은 수치긴 한데 물론 이것도 역시 엄밀히 말하면은 무리한 수치는 확실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각의 또 분석을 하기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하면 IAEA죠. 이 수치는 조금만 농축을 하면은 일단 6개의 폭탄 제조가 가능하다. 이게 순수 핵폭탄의 그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준하는 폭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괴력이 강하니까 이러는 걸 치사해 주겠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CPOA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현황을 봐야 되겠죠. 2010년부터 이란이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엔, 미국, UA로부터요. 그 골자가 뭐냐? 계속 좀 의혹이 있어 왔는데 핵무기 개발을 이어져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재를 가했는데요. 그냥 막연한 제재가 아닙니다. 제재를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이것도 뭐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에 원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란은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페르시아만이랑 아라비아만을 공유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북쪽에는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여기도 꽤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륙에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내수는 하는 걸 막지 못하겠지만 국제 시장에서는 팔 수가 없다. 옆나라 경쟁 국가가 있죠.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하고 원유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란으로서는 천혜의 자원인데 그거를 경제적 이득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1979년 아니면 팔레비 방조가 있었을 때 엄청난 양의 석유 원유를 특히 영미권 중심으로 많이 팔았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물론 뭐 효율성 있게 그 판매한 건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경제적인 성장을 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란이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경제를 유지하기가 2010년부터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즉 해외 돈 못 쓰는 겁니다. 이란이 이런 식으로 제재를 당했다라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좀 잠시 풀었는 것 같은데 다시 동결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따라오는 결과야 당연하죠. 경제 침체 당연히 되고요. 통화 가치, 사상 최저,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라 내에서는 그 어쨌든 수지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를요.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원래 한 물건에 1,000원이었던 게 그 원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 물건에 1,000원 정도 돼야 그 본래 가치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죠. 2015년에 이렇게 미국, 중국, 프랑스, 뭐 러시아, 독일, 영국 등 독일은 플러스 알파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핵심 미중 프러 0인데 플러스 독일 해서 이렇게 해서 6개국과 이란이 따로 합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란도 정권 자체 특성이 중요하죠.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시기 때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그 이후에 라이시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 전에 있었던 또 강경파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이때 이 핵 합의의 내용이 뭐냐? 일단 이란은 이런 경제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당장 경제가 굴러가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핵을 좀 수위를 낮추면은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딜이 오니까 그리고 중도 성향의 정권이다 보니까 맞물려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말하냐? 이란 핵 프로그램 활동을 제한한다. 네버가 아닌 거죠. 제한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수치대로 이란이 만약에 핵시설을 늘리거나 뭘 이어간다. 그러면은 접근하고 의심되는 곳에는 사찰을 허용한다. 특히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에 딜도 와야 되죠. 강대국은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15년이 유효하다. 그리고 그 후에 제한 조치는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5년 동안 핵무기 개발하는 걸 지켜볼 테니 그 사이에 계속 핵무기를 개발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계속 해제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이 합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았던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일기 취임 이후 때 바로 미국 배제시켰죠. 아무리 봐도 미국에겐 유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가진 것 같고요. 이란은 이렇게 개발하면서도 몰래 핵을 계속 알게 모르게 뭐 할 수 있다. 경제 제재를 한 걸 통해서라도 경제력이 커지니까 그걸로 핵 무기를 산다든지 뭐 핵무기 기술이라든지 그걸 산다든지 아무튼 사람이 좀 배가 불러지면 좀 다른 것도 바라보기 마련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심리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영구적이지 않고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여러 문제는 다루지 않음을 근거한 것이라는 거. 영구적이지 이거는 조약상의 논리적인 근거를 둔 것이고 그 저의에 읽혀진 마인드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할 거예요. 사람이 여유로워지면은 그만큼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은 이스라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요. 그게 이 말입니다. 이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재를 완화시키면은
오히려 군사활동을 늘릴 것이다. 그거를 갑자기 경제적 부가 다시 늘어나는데 그거를 군사력에 투입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란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분석 코드는 뭐냐? 본 국가에, 자기 자국에 안보적인 위협이 있으면요. 그거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쪽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는 거라기보단 외부에 있는 요소를 집중 타격함으로써, 정밀 타격함으로써 그쪽에서 먼저 공격 오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런 게 매우 강합니다. 물론 진짜 국가 존립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점은 좀 차지했죠. 예를 들어 골란 구원 이런 식으로. 무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해라. 없애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농축, 무기화, 전략 미사일 프로그램 이런 것들 완전 폐기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용 사용까지 막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무기화시키려는 목적, 민간인용 이외의 그 모든 목적들에 대한 원천을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JCPOA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다른 나라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딜, 협상, 카드 보여줘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링으로 바로 올려보내는 거죠. 펀치를 서로 날리고 보내주니까 알아서 하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아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경제, 여러 가지 제재 영향력이 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억제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어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란한테. 이란이 거부할 수 없는 식으로. 근데 이란의 레토릭은 이렇습니다. 그 카드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카드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협상은 두 조건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미 판 자체가 공격적인 카드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좀 무마하려면 간접 협상, 다른 나라를 다시 JCPOA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국제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가 알선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소신 오가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란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는 그냥 뭐 예상되는 반응을 하고 있죠. 아예 이란은 모든 핵시설을 없애야 한다. 직접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없애겠다. 딱 이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것들을 할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딱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는 합의할 게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명확한 방향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핵시설 파괴하려면요. 이미 지금 이란은 사실상 작년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핵시설 인근의 방공망을 무력화 많이 시켰죠. 물론 러시아로 통해서 이란이 뭔가 이 방공시설을 들어오려는 시도는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요. 자, 근데 좀 더 직접적인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핵시설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벙커버스터 폭탄이 있어야 지하 깊숙이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미국은 이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공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벙커버스터 때문이다.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싣고 나르려면 무겁지 않습니까? 폭탄이. 뭐 군사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란과 인접한 곳에서 뭐 폭탄을 날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어가지고 투하도 하고요. 자, 그러려면은 이란에 인접한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같은 용어입니다. 거기에는 기지나 항공모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카타르에 있는 거죠. 과연 카타르가 이러한 공격을 하는데 지원해 줄까?
이란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인데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좀 우려를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가 딱 그 사우디하고 좀 붙어 있긴 하죠. 근데 약간 섬처럼 모양은 섬처럼 돼 있어요. 반도긴 한데 섬처럼 돼 있고 느낌이. 아무튼 외교적으로도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줄다리기 기획을 하고 있고 뭔가 마이웨이 성향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에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뭐 종합적인 정말 이 정도로 겉핥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현황을 배경과 함께 잘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준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